이재성 선수의 맨유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독일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폴크라고 빌트지의 기자인데 이 기자가 바이에른 뮌헨 소식을 제외하면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기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박지성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이재성이 맨유행을 꿈꿀 수도 있다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성이 겨울 휴식기 이후에 마인츠의 7골 중 5골을 기록을 했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꿈꾸고 있는 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흥미로운 선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재성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이재성은 맨유가 자신에게 제안을 하길 원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마도 재계약에 가깝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테나흐가 자비처의 영입에 대해 약간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맨유의 중원 라인에 이재성을 위한 자리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맨유가 이재성을 원할지의 여부는 의문이 좀 있는데 맨유는 적어도 향후 5년간 중원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츠의 이재성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보면 이재성을 맨유가 원한다 라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가 생각했을 때 맨유에게 이재성이 적합할 수가 있다 라는 자신의 의견을 쓴 기사이긴 한데요. 일단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분데스리가에서 이재성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현재 맨유에서 이재성 선수가 필요하냐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이재성이 마인츠에서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재성은 마인츠가 3-5-2 전형을 쓸 때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냐면 중앙 미드필더로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볼을 잡았을 때는 볼을 끌고 중원에서 볼을 전진시켜주는 볼 운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후방에서 볼이 올라올 때는 이재성이 볼을 받은 이후에 볼을 끌고 올라가주는 볼을 운반하는 역할도 맡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재성이 공격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왼쪽 측면으로 올라가주면서 마인츠의 전형이 3-5-2 전형에서 3-4-3 전형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성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도 수행하면서 이재성이 내려올 때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아조르케라는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 오니시보가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오니시보가 이재성이 올라갔을 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원래 왼쪽에서 뛰는 게 익숙한 선수라서 오른쪽 측면에서 플레이했을 때 약간 어색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인츠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냐면 어차피 이재성은 왼쪽 오른쪽을 다 뛸 수가 있으니까 오니시보를 왼쪽 공격수로 배치를 하고 이재성을 오른쪽 미드필더로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재성이 왼쪽에서 뛰는 것과 똑같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되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재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인츠가 3-5-2 전형을 만들다가 이재성이 올라갔을 때는 3-4-3 전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마인츠가 이재성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가 되면서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재성이 볼을 받는 순간 볼을 끌고 전방으로 올라가주기 시작합니다. 볼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이재성이 왼쪽 측면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마인츠가 3톱을 형성하게 돼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마인츠가 중원에서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이재성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공격이 전개되니까 이재성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왼쪽 측면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수비로 전환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재성이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다시 왼쪽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성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위치해 있다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이재성이 순간적으로 올라가 주면서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할 때는 또다시 이재성이 올라가서 3명의 공격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재성이 이렇게
중앙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해 주니까 마인츠의 중앙 공격수는 전방 압박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마인츠에서 이재성이라는 선수의 영향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재성의 위치에 따라서 3-5-2가 됐다가 3-4-3이 되고요. 그리고 이재성이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해주고, 공격할 때는 볼을 운반해주고, 전방으로 올라갔을 때는 측면 공격수의 역할도 수행하고, 그리고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전방과 중앙을 오가면서 전방 압박과 중원 싸움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선수의 구성에 따라서 왼쪽에서도 뛰고 오른쪽에서도 뜁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공격 포인트를 보면요, 특히나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이재성 선수가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선발로 나왔던 7경기에서 이재성 선수가 5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팀에서 전술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은 이 팀의 현재 에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현재 맨유를 생각하면 이재성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맨유에게 굉장히 필요한 스타일인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맨유는 카세미르의 옆자리를 찾고 있거든요. 다음 시즌에 이 자리가 영입 1순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용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자리가 현재 에릭센이 뛰고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에릭센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이후에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이재성 선수가 현재 마인츠에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볼을 앞선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인츠에서 하던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카세미르의 옆자리에서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에릭센이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 한 명밖에 이 자리에서 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을 때 이재성 선수가 10번 자리에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과 왼쪽에서도 이재성 선수가 충분히 뛸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오른쪽 측면에 안토니를 제외하면 오른쪽 측면에서 익숙하게 뛸 수 있는 선수가 현재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가 없을 때 이재성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성 선수가 맨유에 갔을 때 뭐 확고한 주전으로 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재성이 정말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을 만큼 지능적인 선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다 보니까 카세미르의 옆자리에서도 뛸 수가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도 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다는 점이 현재 맨유 입장에서는 스쿼드가 그렇게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이재성이라는 선수, 특히나 분데스리가에서 어떤 포지션에 두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재성이라는 선수가 꽤나 매력적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영리한 오프 더 볼 플레이가 테나흐 감독의 전술에도 어울리거든요. 테나흐 감독이 최근에 이 프레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테나흐 감독이 아약스에서는 반더비크, 맨유에서는 프레드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들을 아주 잘 활용해요. 그래서 최근에 에릭센이 없을 때 프레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프레드를 높게 전진시켜서 프레드가 공격 라인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줍니다. 이때 프레드가 좋은 오프 더 볼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유인하면 이때 발생하는 공간에서 맨유의 공격수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테나흐 감독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좋아하는 이유도 오프 더 볼 플레이에 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지만 동시에 오프 더 볼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여기서 다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난다. 이 포인트를 테나흐 감독이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프레드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프레드가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움직이니까 뒤에서 래시포드가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돌아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프레드에게 순간적으로 수비수가 쏠려 있을 때 래시포드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래시포드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래시포드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인데, 이런 것처럼 테나흐 감독이 뭐 중앙 미드필더 라인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측면 공격수 라인 쪽에 레시포드나 브루 페르난데스처럼 득점을 만들거나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은 선수를 무조건 한 명쯤은 배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나을 감독의 성향을 생각하면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를 번갈아 가면서 뛰면서 마인츠의 전술이 이재성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이재성이 영리한 오프 더블 플레이를 잘 가져가기 때문에 이재성의 플레이가 테나을 감독의 맨유 전술에 아주 적합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성 선수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나을 감독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도 이재성이 매우 어울리는 자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성 선수가 테나을 감독의 전술에 어울리는 선수인가, 이 주제를 떠나서 맨유가 이재성 선수에게 관심을 보일지 안 보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맨유가 현재 조금 더 어린 선수들을 원한다. 그래서 이재성이 맨유에 어울리는 선수지만 맨유가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맨유 이적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일단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재성 선수가 현재 마인츠에서 얼마나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이재성 선수가 너무나도 분데스리가에서 잘하고 있다